환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어려워요? 자, 다음 질문.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직업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외모 관련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셔갖고 상담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이런 옷 차림새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져서 와요. 왜냐면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외모 관련된 이런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더 잘 꾸미고 자신감 있게 얼굴을 좀 드러내고, 그리고 옷차림도 되게 좀 당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의 그런 큰 변화, 이게 외모 수술로서 만드는 외모만의 변화가 아니라 환자분의 심리 상태까지도 같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환자의 이런 삶 자체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성형외과의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부터 짓궂은 질문이 나올 건데요. 그 원장님들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하루에 뭐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까지 뭐 보시잖아요. 특히 성수기 때는. 그럼 수술 전에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될 얼굴인가 아닌가를 혹시 판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부는 판단 가능하죠. 환자분께서 원하는 개선 사항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얼마큼 개선 가능한지를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선 가능성, 개선 정도의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개선 양은 본인이 원하는 교정량, 본인이 희망하는 교정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따라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해서 그게 본인한테 만족하는 결과를 꼭 내주는 건 아니니까, 그쵸. 저는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한계점이 이만큼이다, 요 안에서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이상향에 맞춰 갖고 좀 설정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설정을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상담을 많이 해요. 아버지 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술 전 얼굴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단 네. 말이에요. 저 처음 얼굴 기억나세요? 기억이 좀 나죠. 아, 기억나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이런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 어쩐지 부위를 되게 많이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잊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님 저 한 번만 수술해주세요. 한 번만 수술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오면 약간 센스 있게 넘기는 멘트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환자분한테 좀 상처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워낙 솔직하셔서. 왜냐면 저는 우리가 의료를 다루고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걸 약속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또 돌려서 말하고 이러면은 또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게 편하긴 해요. 보통 한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무조건 하세요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완벽한 수술을 해드리는 거, 그게 저도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장님. 그래서 그 환자분들도 그런 피드백이 많이 와요. 본인이 고민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네. 본인한테 좀 선택권도 드리면서 네. 이제 안 되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결정하기 뭐 편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고마웠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좀 많긴 해요. 맞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환자분들 봤을 때 저 사람 어디 분명 뭔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딱딱딱 얼굴에 뭔가 보이나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추구해야 되는 점이에요. 예전에 한때 강남 성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에 대한 약간 유머처럼 이렇게 그럼요. 막 유행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성형외과의 목표는 이제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수술한 것 같은 얼굴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컴플렉스를 교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어디 손 안 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사실은 목표인데, 물론 이제 환자분 취향도 연관이 있어요. 환자분이 어색한 느낌이 들어도 높게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교정량이 나와야지만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그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랑 그리고 가능한 이 교정점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그 구조를 최대한 정상 구조에 가깝게 재배열해서 수술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목표를 따라서 수술을 하면 그렇게 수술한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그쵸. 그 정상적인 구조를 막 망가뜨려 가면서
추가 교정, 불가능한 교정을 시도를 하면은 맞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시작해서 저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전문가가 꼭 아니더라도 딱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이제 성형한 것 같은 티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는 약간 병원적으로 질문 드렸다면 이젠 정말로 제가 준비한 사생활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전혀 그럼 부담 지금 없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저희 정 원장님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결혼했습니다. 그쵸.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할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예. 네. 임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환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어려워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어느 누구든 똑같을 거예요. 당연히 사모님이 어렵죠. 아, 그럼. 예, 사모님이. 왜냐면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와 감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계속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내니까 그렇죠. 더 조심하게 되죠. 오늘 그리고- 잠깐 눈에 눈물이 보이신 것 네, 눈물이 좀 같은데 나네요. 아주 촉촉해졌어요 눈이. 음. 사모님 구독 취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사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가족분들이 수술하겠다고 하면 직접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족들은 이미 많이 해주긴 했어요. 해줄 의향이야 당연히 있죠. 해줄 의향이야. 예, 왜냐면은 성형에 대한 믿음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성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는 성형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도 성형을 원하면 못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그 사모님도 제 단골 고객. 네, 이 질문은 환자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생각과 정 원장님의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에요. 병원 선택할 때도 이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에 요 근처에도 뭐 사건이 몇 개 터졌고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하게 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거예요. 모든 의료 자체가 안전성을 위주로 발전이 돼 왔어요. 그래서 네. 필수적으로 그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만 지켜주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뭐 항생제나 이런 약품에 알러지 반응 네. 같은 게 생겨서 그런 뭐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그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사전 검사들을 통해서 이 대부분은 우리가 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잘 하면서 환자분의 이런 생체 징후 같은 거 잘 파악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면은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의료 환경상 벌어지는 문제도 있긴 해요. 뭐 첫 번째로는 전문성 여부. 아무래도 요즘 의료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형 쪽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고 뭐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의 거의 10배 이상의 의료진들이 진료 과목 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성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최근 환자분들의 요구도도 높고 그리고 수술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 수술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 필요한 수술들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점에 좀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병원들이 CCTV 이 수술 과정에서 뭐 또 하나 이슈되고 있는 게 대리 수술 같은 거 유령 수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유령 의사.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경험 많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 DI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럼요. 예. 다음 편.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입이 많지는 않다. 페이닥터로 일을 하게 되면은 적게는
월? 예, 네. 이제 급여를 받고 네. 그리고 경력이 이제 오래됐고 어느 정도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나시기도 해요.